ABL 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전지적 주주 시점의 윤소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10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장중에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가가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차트와 펀더멘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도 저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상이나 기술 이전 같은 얘기는 예전 얘기인데 왜 지금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된 거죠. 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는 대부분 미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그 가치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바이오 업종 전체에 프리미엄을 다시 붙여주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10만 5,300원입니다. 9월 11일에 정고점을 찍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었는데 오늘 10만 3천원에서 10만 4천원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쌓였던 매물대라서 주가가 여기서 버텼다는 건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방어선이 되는 자리예요. 게다가 보시면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와 있고 또 구름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21선은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 위에서 움직인다는 건 아직 단기 반등 흐름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구름대는 일정 기간 평균 가격대라서 이 위에 있다는 건 아직 중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단기 반등과 중기 상승 추세 유지라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지금 정고점이 10만 7,300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좀 눌릴 수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넘어간다면 11만 원 초반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 회사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ABL 바이오는 단순히 신약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 여러 신약에 적용 가능한 그런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술들을 글로벌 제약사에 이전하면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확보하는 구조라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을 좀 더 자세히 좀 보자면, 자, 먼저 BBB 셔틀이 있죠.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큰 난관이 바로 혈액 뇌장벽입니다. 이 BBB. 약물이 뇌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 그랩바디 B는 IG1R이라는 수용체를 활용해서 이 장벽을 통과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전임상에서 기존 항체보다 8배에서 13배 높은 그런 뇌 침투율을 보였고요. 성과도 분명하죠. 파킨슨 치료제인 ABL301은 임상 1상에서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또 이후의 임상은 사노피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즉 ABL 바이오는 비용 부담 없이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여기에 올해 4월에는 GSK와 다중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플랫폼 자체를 인정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파이프라인 확장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면역항암 분야인데요. 기존 면역항암제는 효과는 좋긴 좋은데 이게 전신 독성이 심각하다 보니까 환자가 치료를 이어가기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 그랩바디 T는 포원비비 신호를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이 암세포 주변에서는 강하게 작동을 하고 또 정상세포에서는 독성을 줄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ABL111은 위암 환자 임상에서도 부분 반응이 나왔었죠. 효과도 확인되고 또 안정성도 확인된 셈입니다. 내년까지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혈관 신생 분야인데요. 기존 VEGF 억제제는 암세포가 우회로를 만들어내서 내성이 생긴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ABL001은 VEGF와 DLL4를 동시에 차단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약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파트너인 컴퍼스 테라피틱스가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2, 3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반응률이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업화가 된다면 컴퍼스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또 ABL 바이오는 로열티가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026년 내년부터 실제 현금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제 금리 인하 확정으로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과거에 나왔던 뉴스들이 이제 와서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에서도 오늘 매수세로 돌아선 게 보이시죠? 결국 시점과 수급이 맞아떨어진 덕분에 주가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 보유하신 분들은 10만 3천 원 지지가 확인된 만큼 당분간은 홀딩이 좀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이었던 10만 7,3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11만 원 초반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좀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10만 3천 원에서 10만 4천 원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만 3천 원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10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좀 가능하니까요. 그 자리는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ABL 바이오는 단순히 단기 테마에 흔들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BBB 셔틀과 이중항체 그리고 ABL001 이 세 가지 플랫폼이 글로벌 제약사와 이미 연결되어 있고 임상과 기술 이전 그리고 미래 로열티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금리 인하라는 큰 매크로 환경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ABL 바이오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하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